수업 시작할게. 일단 수학화 특강은 12회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월화수목금 월화 이렇게 12회입니다. 시간은 10시부터 1시까지고 그날 진도 나간 그 분량에 대한 숙제를 우리 학원 여기 정독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1시에 끝나고 간단하게 학원 근처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정독실에서 그날 배운 분량에 대한 숙제를 마무리를 하고 집에 퇴근하는 겁니다. 개인 스케줄이 없으면.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숙제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들 거야. 특강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은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천천히 푸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날 배운 분량에 대한 숙제를 집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못 하는 거야. 1시간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숙제가 조금씩 밀리면은 이게 나중에는 되게 많아져 가지고 특강이 끝나고 나서도 한 거의 일주일 넘게 와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날 배운 분량은 수업 끝나고 정독실에서 다 하고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빠르게 풀면은 숙제를 다 해결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업 시간 내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집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처음 듣는 사람, 시연이 처음 듣는 거잖아. 수업 시간에 조금 배운 거잖아. 진서도 마찬가지고. 하람이 한 번 했나? 한 번 했고, 오케이. 가은이도 한 번 했고, 민주 맞지? 민주도 한 번 했어요? 오케이. 민성이도 한 번 했다 그러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먼저 6쪽의 개념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집합. 집합은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2의 배수의 모임 하면은 무수히 많지만 어쨌든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 마찬가지로 뭐 16의 양의 약수의 모임 하면은 1, 2, 4, 8, 16 정확히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반에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명확하지가 않잖아. 키가 크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뭐 달리기를 잘한다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이고 뭐 객관적인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겠습니다. 요거를 첫 번째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소는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뭐 8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다라고 하면 집합이 됐었고요. 그것의 원소 8의 양의 약수, 8의, 내가 이 판서를 이 분필로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야. 8의 양의 약수의 모임. 그러니까 조금 느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양의 약수의 모임. 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집합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집합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써서 나타내 줍니다. 모임을 집합 A
라고 한다면 그 집합 A를 표현할 때는 A의 원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8의 양의 약수이니까 1, 2, 4, 8 이렇게 4개가 있겠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 1은 숫자 1은 A의 원소다 해서 이렇게 이게 원소 기호예요. 영어로 엘리멘트 첫 글자가 알파벳 E E자로 만든 거야. E처럼 보이지? 이게 원소 기호입니다. 알파벳 E 삼지창이라고 하죠. 이렇게 3개 뾰족한 부분이 집합 쪽으로 향하면 됩니다. 그러면 E는 A의 원소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는 거고요. 3은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틀리겠죠? 이걸 사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원소가 아닐 때는. 그 다음에 4가 A의 원소니까 이렇게 8도 A의 원소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원소라고 하는 기호 뒤에 나오는 부분집합 기호랑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해주세요. 부분집합 기호는 알파벳 C로 만든 기호고요. 이 원소 기호는 알파벳 E로 만든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집합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좀 이따가 이제 배우겠지만 집합의 표현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서 원소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집합기호 이 중괄호 있죠. 여기 집합기호라고 해요. 이 집합기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이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집합기호 안에 있는 이 심표 사이사이 이 하나하나가 뭐다? 원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집합 B가 있어. 집합기호 이렇게 하고 이 안쪽에 이제 원소를 쓰면 돼요. 그리스 문자 파이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A 그 다음에 엿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원소예요. 선생님 요거 집합 아니에요? 맞아요. 집합 맞아. 이렇게 하면 집합이거든.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일 이 바깥쪽에 있는 이게 집합기호라고 했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파이라고 하는 요 그리스 문자도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A도 보여? 시연아? A의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거 자체가 괄호 01 이거 자체가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요 관련 문제를 좀 이따 풀어볼 건데 요거 상당히 헷갈려하는 유형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어쨌든 이게 원소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이 집합기호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이 집합의 원소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 2, 3, 4, 5 5개 맞죠?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이 있고 셀 수 없는 집합이 있어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를 해보면 일단 이거부터 하자. 집합 표현부터 할게요. 집합의 표현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첫 번째는 원소를 쭉 나열해주는 원소 나열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속도가 조금 느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뒷부분 가면 조금 더 이제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거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첫 번째 표현 방법 원소 나열법. 그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나열해주는 방법으로서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모임. 얘 같은 경우에는 100개를 다 나열하기는 힘드니까 이럴 때는 그 집합을 A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정도면 이제 규칙성이 보일 테니까 점점점 한 다음에 100 이렇게 쓰면 누가 봐도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모임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 그 집합의 원소들이 모든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을 제시해주는 방법으로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때는 일단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 안에는 이 바라는 걸 써서 바 막대기. 바의 앞쪽에는 그 집합의 원소를 써줍니다. x가 원소야. 그 다음에 바의 뒤쪽에는 그 원소가 가지는 성질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x바. x는 요 집합 원소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됐죠? 100이어요. 100일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를 x 말고 다른 문자를 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야. 예를 든다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합 A가 있습니다.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집합 B가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이랬을 때 집합 C를 구할 건데요. 집합 C는 2A랑 B를 더한 게 집합 C고요. 여기에서 A는 집합 A의 원소.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B는 집합 B의 원소. 이렇게 표현하면은 2A 플러스 B가 이 집합 C의 원소입니다. 근데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고 소문자 B는 집합 B의 원소야. 한마디로 집합 A의 원소의 2배하고 거기에 집합 B의 원소를 더한 결과물이 집합 C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할 때는 참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암산도 가능하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그 확실히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다가 2A를 쓸 거고 이쪽에다가 플러스 B를 쓸 겁니다. 그러면 자 아니지 이건 암산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 암산으로 하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가 집합 A 여기가 집합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는 1과 2가 있고요. 집합 B의 원소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면 여기도 2배. 그 다음에 B랑 더하는 거예요. 2배 하면 2니까 얘랑 더하면 1 되고 2배 하면 4니까 더하면 3 되고 2배 하면은 2니까 더하면 2 4 2배 하면 2니까 더하면 3 5 이해돼요? 따라서 집합 C의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준다면 1, 2, 3, 4 1, 2, 3, 4, 5 맞죠? 3은 2번 들어가지만 한 번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두 가지 설명했고요.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안 보이나? 일단 써볼게. 벤 다이어그램 보여? 하나만 보여?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뒤에 나오는 집합의 연산, 집합끼리 연산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 방법으로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집합 A의 원소를 여기다 써주면 돼. 예를 들어서 1, 2, 4, 8이면은 1, 2, 4, 8 심표는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 오케이? 그래서 집합 표현 방법 3가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까지 확인을 해봤고 조금 더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다음 이제 네 번째, 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집합의 분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원소, 셀 수 있는 원소가 유한한 유한집합과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원소가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는 무한집합,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이 많으면 무한집합. 그리고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공자는 빌공자, 비어있어. 집합인데 비어있어.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러한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 그리스 문자에서 요거 파이, 요것도 파이라고 있습니다. 원주율도 파이라고 있지. 이거랑 좀 달라. 얘랑은 발음은 뭐 비슷한데 파이가 PI 이렇게 발음이 된다면 얘는 Y, PHI 이렇게 아마 발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 문자로서 파이,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요겁니다. 그러면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셀수가 있다라고 해주는 거야. 원소 하나도 없어. 빵개야 이렇게.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집합 A가 있는데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봤더니 X, 여기에서 X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by X는 소수,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소수 없죠? 이럴 때 집합 A가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A는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고요. 특히 유한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기호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합을 쓴 다음에 소괄호를 치고 앞에 소문자 n자를 쓰면 이게 바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 얘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으니까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기호에다가 바로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집합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이 집합은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맞죠? 따라서 원소가 1개 있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다시 이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 빵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뭘까요? 1, 1. 자, 봐봐. 이게 집합이야, 집합. 이 집합.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파이, 그리스 문자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문자 파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소의 개수,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 되겠고요. 다음 살짝 끊어서 문제부터 좀 풀어보도록 할게. 너무 지루해지니까. 여기 7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따로 숙제로. 다음 자 8쪽 보겠습니다. 유형 1번. 대표 문제는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풀고요. 그 밑에 유제 한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선생님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숙제로 내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유형, 집합의 뜻과 관련된 유형입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1번 1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10보다 작은 짝수면 명확하죠? 그러니까 얘는 집합 맞고요. 2번 6의 양의 약수의 모임. 6의 양의 약수의 모임 1, 2, 3, 6 집합 맞죠? 다음 3번 키가 큰 축구 선수의 모임. 키가 크다 작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겠죠? 답은 3번. 계속해서 볼게요. 4번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집합 맞고요. 5번 7가지 무지개 색깔의 모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번 풀어보세요. 20번 집합인 것을 고르래요. 진서 맞았고 강한이 맞았고 민주 맞지? 민주 맞았고 하나만 다시 생각해볼까? 집합인 것을 고르는 거야. 집합인 거. 민상이 맞았고 그거야. 일부러 장난친 거구나. 맞았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유형 다 맞았고요. 다음 유형 2번 집합과 원소의 관계 22번 보겠습니다. 7보다 작은 양의 홀수의 집합을 A 7보다 작은 양의 홀수의 집합이니까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은 1, 3, 5 이렇게 되겠죠. 1, 3, 5를 원소로 갖는 집합.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0은 A의 원소다. 틀렸죠? 틀렸고요. 2번 3은 A의 원소다. 맞죠? 3번 4는 A의 원소. 틀렸고 4번 5는 A의 원소가 아니다. 5A의 원소인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5번 7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되겠고요. 23번 풀어볼까요? 23번. 맞았고요. 23번 맞았고 23번 맞았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그렇지. 맞았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1을 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몫을 자연수 범위에서 구하는 거야. 0을 포함한 자연수 범위에서. 그러니까 몫이 0이고 나머지 그대로 1인 거야. 2, 오케이?
2를 3으로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몫은 0이고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가 그대로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거죠. A 원소가 가지니까. 기억이 왜 안 되는지 지금 들었어? 오케이. 자, 답은 디귿과 리을이 나오죠. 맞았고요. 다음 유형 3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유형이 총 12개, 13개, 1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가 거의 20문제 정도가 있거든.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친구들은 수업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쉬는 시간을 한번 줄 건데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친구들은 그때 쉬는 시간을 이용을 한다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유형 3번 보겠습니다. 2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것은 집합 A의 원소를 보니까 4, 8, 12, 16이에요. 4, 8, 12, 16이니까 일단 4의 배수 쪽 4의 배수 볼까요? 1번부터 8의 양의 약수 틀렸고요. 2번 16의 양의 약수면 1하고 2 또 있는데 빠졌으니까 틀렸고 3번 16 이하의 2의 양의 배수 하면 6하고 10도 있는데 14도 있는데 빠졌으니까 틀렸고 4번 20 이하의 4의 양의 배수 20 이하면 20 포함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5번 20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답은 5번. 27번 풀어보세요. 27번. 빨리 푸는 사람들은 틈틈이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맞았고 27번 맞았고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2의 거듭제곱 곱하기 5의 거듭제곱 형태가 아닌 걸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2호 이외의 다른 소인수가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다 맞았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유형 4번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대표 문제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2, 4, 6, 8 점점점이 있으면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한집합. 2번 x바 x는 자연수 마찬가지로 끝이 없으니까 무한집합이고요. 3번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없죠. 없으니까 뭐야? 공집합이죠. 공집합이니까 유한집합이 되겠습니다. 일단 3번 하나 찾았고요. 진수야 이해돼? 4번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4의 배수 하면은 4부터 96까지가 나오겠죠? 4부터 96까지 24개가 나올 테니까 유한집합이 맞습니다. 또 찾았고요. 5번 7보다 큰 홀수 무한집합이죠. 끝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이 되겠고요. 30번 풀어보세요. 30번 무한집합을 찾으래. 추운 사람 있으면 얘기해.
추워 바람이. 맞았고 민주 맞았고 어때 하람아? 쉽지? 가만히 맞았고 시현이 맞았고 오케이 진서 맞았고 오케이 민성이 맞았고 다 맞았습니다. 좋아요. 아주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유형 5번 보겠습니다. 유형 5번까지 하고 다시 이제 개념 살짝 이어서 진행할게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련 유형이고요. 32번 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구하래요. 자, 집합 A는 x바 요 2차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x가 이 집합의 원소고요. 바 뒤에 있는 x는 뭐냐면 x 곱하기 x바 1의 제곱는 0.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요 3차 방정식의 해가 집합 A의 원소가 되니까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에서 0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1 중근이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NA는 2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다음 집합 B는 마찬가지로 X가 이 집합의 원소인데 X는 뭐냐면 N분의 8이래. N분의 8이고 그 다음에 X와 N 모두 자연수래. 자연수. 따라서 X가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에는 8의 약수가 오면 되겠죠. 8의 약수가 1, 2, 4, 8이니까 여기 뾱뾱뾱 들어가면은 X값이 1, 2, 4, 8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은 원소가 1, 2, 4, 8이 되니까 B의 원소의 개수 NB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합은 6이 되겠죠. 답은 6. 33번 풀어보세요. 33번. 빠졌어. 맞았고요. 33번 맞았고 33번 맞았고 맞았고 33번 오케이 다 맞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부분집합 기호가 나옵니다. 다시 여러분들 책 6쪽을 펴보세요. 부분집합 그 다음에 성질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부분집합 부분집합에서 부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맞죠? 이 팔, 내 몸의 일부분 맞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청주는 충청북도의 일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 이런 걸 부분이라고 하는 거잖아. 집합에서는 뭐를 부분집합이라고 하냐면 어떤 두 집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다음 집합 B가
1, 2,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일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럴 때 집합 A는 집합 B의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걸 그려보면은 집합 B가 1, 2, 5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근데 A는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요렇게 그릴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이렇게 포함이 될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때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B가 더 큰 거잖아. B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집합 기호는 contain, 포함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contain 첫 글자 C를 가지고 기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원소 기호는 이거였잖아. 이거랑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부분 집합 기호, 그 다음에 원소 기호. 그리고 더 큰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자, 이 부분 집합은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냐? 부분 집합 성질 첫 번째, 이거 일종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연수의 약수 구할 때 항상 껴있는 거, 항상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1, 맞죠?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죠? 그런 것처럼 부분 집합을 구할 때 파이, 공집합 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집합을 표현할 때는 그 알파벳 대문자를 써서 나타낸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B가 뭔지 몰라. 집합 B가 뭔지 몰라. 근데 맞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성질은 이겁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모든 집합에 포함된다. 이게 첫 번째 성질. 다음 두 번째는 똑같으면은 평형의 성립. 마치 약수 구할 때, 자연수의 약수 구할 때 8의 약수하면 8 들어가죠? 5의 약수 구하면 5 들어가죠? 이것처럼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이해되죠? 이 자연수의 약수랑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약수를 구할 때 1과 자기 자신을 반드시 약수로 갖는 것처럼 부분 집합 구할 때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반드시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요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죠. 세 번째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and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당연히 A는 집합 C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요거는 이게 부분 집합의 성질 되겠고요. 여기에서 자 부분 집합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A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 3. B는 원소가 무지 많아.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무지 많아. 하지만 무지는 아니고 많아. 하지만 이거는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로 포함 관계를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때는 부분 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부분 집합이 아닐 때. 그러니까 자 봐봐.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부분 집합이면
부분집합이면은 원소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반대로 맞아요, 이거? 맞아요? 원소의 개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두 집합의 포함계는 이렇게 성립됩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원소의 개수로 포함한 게 따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얘는 이건 거야. 상관없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특히 이거야. 그리고 이거야. 뭐란 소릴까요?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가 A의 부분집합이래. 어떨 때 이게 가능할까요? 얘는 서로 같은 집합일 때. 서로 같은 집합이면은 A는 B의 부분집합 되고 B는 A의 부분집합 되죠?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일 때는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얘랑 얘는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랑 요거는 같은 표현이다. 서로 같은 집합. 됐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서로 같은 집합.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이번에는 부분집합을 직접 구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있어요. 4의 양의 약수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소가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A의 부분집합들을 구해볼 겁니다. 첫 번째, 이거 무조건 껴준다 그랬죠? 부분집합 구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부분집합을 구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원소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1 하나를 뽑아서 집합기호. 이렇게 하면 이 집합의 모든 원소 1은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숫자, 여기 원소 2 하나만 뽑아서 집합 만들고 원소 4 하나만 뽑아서 집합을 만들면 이 집합들은 전부 다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원소를 2개를 뽑아서 집합을 만듭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집합들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3개까지 있으니까 3개 다 뽑아서 집합 만들면 자기 자신이니까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맞죠? 이게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직접 구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하나만 뽑아서 집합을 만든다. 2개만 뽑아서 집합을 만든다. 3개 뽑아서 집합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특정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때 얘는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똑같은 집합,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 나머지 여기에서는 7개가 되겠네요. 이 7개의 집합을 이 집합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진짜 부분집합이야 라는 뜻이죠. 진 부분집합은 뭐예요? 어떤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 그게 바로 진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진 부분집합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집합 A는 부분집합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1, 2, 3, 4, 5, 6, 7, 8 총 8개가 나옵니다. 이 8개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집합 A는 원소가 3개 있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2가지씩 발생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래서 요 원소에 대해서 경우의 수 2가지. 다시 또 각각 2에 대해서 경우의 수 2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다시 또 경우의 수 두 가지. 그래서 2의 3제곱까지.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개야. K개. 그러면 그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원소의 개수가 K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개.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개. 진서 이해됐어? 오케이. 자, 이게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 그리고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까지 간략히 설명을 해봤고요.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6번입니다. 6번. 유형 6번. 여기에서부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어디 보자. 우리는 39번을 풀어볼 겁니다. 이번엔 39번. 원래는 글씨 상당히 잘 쓰는데 이렇게 칠판에서 본 게 거의 한 10년 만인 것 같아. 그래서 글씨가 생각만큼 안 써지네요. 36번. 36번이 아니라 39번 한다 그랬지. 39번. 집합 A는 자, 이게 집합 기호.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원소라고 했습니다. 이 원소에 이거 그리스 문자, 그때 그리스 문자 파이,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A, B, 그 다음에 괄호 AC. 이렇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 파이는 A의 원소다. 이거 맞아 틀려요? 민주야 이거 맞아 틀려? 맞죠? 맞아요. 여기 파이 여기 있잖아, 그지? A의 원소 맞고요. 다음 2번. 이렇게 있어요. 민성아 이거 맞아 틀려? 민성이 아니야? 성민이. 네, 이제 확실히 기억할게요. 성민이. 맞아 틀려? 그렇죠. 맞죠? 여기에서 이 소문자 A를 뽑아서 집합을 만든 거기 때문에 A의 부분집합. 맞고요. 3번. 가은아? 3번 맞아 틀려? 맞죠? 알파벳 소문자 B는 집합 A의 원소다. 맞고요. 다음 4번. 하람아? 4번 맞아 틀려? 하람? 4번 맞아 틀려? 그렇죠. 틀렸죠. 그러면 맞게 고쳐볼까요?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맞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맞게 고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간단히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 되죠. 원소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서 파이랑 B를 뽑아서 이렇게 집합을 만든 거니까 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맞겠죠? 이렇게 부분집합 기호를 쓰거나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그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 원소를 뽑았어. 괄호 포함해서 이거 자체가 원소입니다. 원소를 뽑아서 집합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진짜 이해돼요? 오케이.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저희 38번을 풀어주세요. 38번. 38번. 가은이 맞았고 38번 민주 맞았고 38번 하나에 맞았고 38번 오케이 성민이 맞았고 성민이 학교 어디야? 흥덕고? 흥덕고 맞네요. 흥덕고. 민주도 흥덕고. 가은이 또 흥덕고? 진수도 다 흥덕고네. 오케이. 시연이 2번 맞았고요. 다 맞았습니다. 자, 다음 유형 7번으로 넘어갑니다. 유형 7번 40번.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세 집합 A, B, C가 있습니다. A는 0, 1, 2 원소로 갖는 집합. B는 X, Y가 집합 B의 원소인데 X는 A의 원소, Y도 A의 원소. 자, 그럼 먼저 집합 B를 원소를 구해볼까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X, Y를 곱한 게 B의 원소인데 X, Y는 A의 원소. 한마디로 A의 원소끼리 곱해서 나온 결과물이 집합 B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 빠짐없이 A니까 여기도 A니까 0, 1, 2 이쪽도 0, 1, 2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 세로 만나는 지점에는 곱한 결과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x 곱하기 y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0이랑 곱하면 무조건 다 0 이렇게 1이랑 곱하면 얘는 0, 1, 2 2, 0이니까 0, 2, 1은 2, 2는 4 이렇게. 따라서 아니 선생님 뭐 이렇게 해요. 그냥 머릿속 암산으로 하면 물론 암산으로 해도 되지만 좀 더 복잡해지면은 빼먹을 수 있고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표로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습관 길러주시고 그러면 집합 B는 0, 1, 2, 4 0, 1, 2, 4죠? 0, 1, 2, 4를 원소로 갖는 집합 되겠고요. 다음 집합 C는 x 플러스 2y가 원소래. x 플러스 2y가 원소인데 x는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래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표를 그려볼 건데요. x 플러스 2y, x 플러스 2y, 오케이. x 플러스 2y, y 2배. 하나는 x 0, 1, 2. 다른 하나는 2y. 2y면은 뭐예요? y가 a의 원소니까 거기에다가 2를 곱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원소에다 2를 곱한 결과. a의 원소에다 2를 곱한 결과니까 0, 2,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것들을 더한 결과가 C의 원소니까. 더하면 0, 1, 2 더하는 거죠. 2, 3, 4, 4, 5, 6 이렇게. 그래서 집합 C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은 0, 1, 2, 3, 4, 5, 6이네요. 0,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함 관계 A는 0, 1, 2
B는 0, 1, 2, 4. C는 0, 1, 2, 3, 4, 5, 6이니까 포함관계는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포함관계보다는 뭔가 그 우리 조건제시법을 연습을 하는 그런 문제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41번 풀어주세요. 41번. 가은이 맞았고, 민주 맞았고, 하람이 맞았고, 성민이 맞았고, 얘도 위에다가 쭉 써봐 원소를. 오케이. 그러면은 계속해. 이거 마이너스가 여기 붙은 거 안 붙은 거야? 마이너스 붙은 거지. 여기서 갑자기 왜 그랬어? A는 이거고, B는 이거고, C는 이건데? 여기 계산하는 게 아닌데? C 밑에다 써봐. 요거 방정식을 풀어봐. 이 표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럼 포함관계. 진서 답이 나왔어요? 오케이, 맞았고. 오케이, 다 맞았습니다. 다음 유형 8번 보겠습니다. 요런 문제부터가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미지수 구하기나 또는 미지수의 범위 구하기. 자, 대표 문제 43번 볼게요. 집합 A는 A 초과 3A 플러스 8 이하, B는 0초과 3 미만. 대하여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B가 A에 포함이 되도록. 잠깐만, 어떻게 오셨지? 일강실 아니에요? 이름이 뭐야? 오서연. 오서연? 1강실? 무슨 수업 들어왔어? 특강 2학년 2학기. 2강실. 상당히 일찍 왔구만. 오케이.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볼게요.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수직선 위에 해집합을 나타내서 포함관계를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B 0초가 3 미만이니까 0, 3.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색칠하지 않고요. 0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가 집합 B. A는 A초가 3A 플러스 8 이하인데 B를 포함해야 돼. 포함해야 되니까 일단 그림 자체가 이쪽에 A가 있고요.
이쪽에 3a 플러스 8이 있어. 요런 그림이 나와줘야지 포함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요런 그림이 된다는 얘기는 a는 0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색칠이 안 돼 있고 여기도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같아도 얘가 요거의 위치에 와도 포함관계 성립합니다. 그래서 a는 0 이하이면 되고요. and 이쪽에서는 3a 플러스 8이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커야 돼. 그리고 여긴 색칠이 안 돼 있고 여긴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3a 플러스 8이 3의 위치에 와도 포함관계 성립합니다. 맞죠? 포함관계 성립. 반대로 자 여기 지금부터 말하는 건 쓰지 마세요. 반대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요거의 위치에 오면 포함관계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둘 다 색칠 안 돼 있으면 얘가 요거의 위치에 와도 포함관계 성립하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해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니까 여기에 등호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고요. 이 부동식을 풀면 3A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 이상이니까 A는 3분의 마이너스 5 이상이 돼서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상 0 이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정수 A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과 0 두 개가 들어가겠죠? 답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4번 풀어주세요. 44번. 맞았어요. 민주가 빨리 푸는구나 문제를. 그지? 앞에 다 풀었어? 그러면은 미리 앞서가는 건 좀 그러니까 채점까지도 해주세요. 하면서 그치 그것도 풀고. 맞았어. 사람이 이제 기억이 이제 나고 있나? 잠이 깨고 있는 건가 이제? 오케이 성민이 맞았고. 이거지? 아닌가? 맞았어요. 가은이 맞았고. 굿. 시연이 맞았고. 자, 하나만 더 가고 잠깐 쉬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유형 9번입니다. 부분집합 구하기. 대표 문제 47번으로 볼게요.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는 8보다 작은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1, 3, 5,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1번 파이는 A의 부분집합이다. 파이는 A의 부분집합이다. 기호로 나타내면 이거잖아. 맞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2번 1357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니까. 3번 원소가 하나뿐인 A의 부분집합은 4개다. 원소를 하나만 뽑아가지고 집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뽑아서 1 뽑고 3 뽑고 5 찍고 7 5 하나 뽑고 7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면 4개 나오죠? 그래서 3번도 맞아요. 1, 3, 5,
7 이렇게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4번 원소가 2개인 A의 부분 집합. 원소가 2개니까 여기에서 2개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 기억납니까? 2개 뽑기. 4개 중에 2개 뽑기예요. 4개 중에 2개 뽑기니까 식은 어떻게 될까? 진서야? 상당히 당황하는 눈빛. 가은아 어떻게 될까? 4개 중에 2개 뽑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확률 단원이니까 다 까먹을 수 있어.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이 수학과 뒷부분에. 4개 중에 2개 뽑기니까 이렇게 뽑는 거예요.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숫자는 아무거나 다 뽑을 수 있잖아. 4가지가 나옵니다. 4.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첫 번째 1개 뽑혀 나갔으니까 3개가 남았죠? 그래서 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만 계산하면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1, 3, 3, 1 이게 다 포함되는 거야. 근데 1, 3이랑 3, 1은 어때요? 똑같은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 겹치기 때문에 같은 걸 제외해 줘야 되고요. 2개를 뽑을 때는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사실 6개 정도면 직접 우리가 다 구해 볼 수도 있으나 이 원소의 개수가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하면은 어려워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풀이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6개가 나와요. 맞고요. 5번. 아니 여기에서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자면 그러면 원소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 구하기. 이걸 원소로 갖는 집합에서 원소 3개인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면 돼? 3개 뽑으면 되는 거죠? 몇 개 중에? 6개 중에 3개 뽑기입니다. 눈에 힘 조금만 더 힘줘.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끊어갈게. 6개 중에 3개 뽑기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제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1, 2, 3, 4, 5, 6 6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1개 뽑혀 나갔으니까 5개가 남았겠죠? 5가지. 세 번째는 4가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3개를 뽑았으니까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겹치게 돼 있어요.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 2, 1 이렇게 해서 3, 2, 6 약분하니까 답은 20개가 나옵니다. 20개를 직접 다 구하기는 조금 귀찮잖아, 그지? 힘드니까 방법을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맞았고 5번 원소가 3개인 A의 부분 집합. 여기에서 3개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를 뽑지 않는다. 맞죠? 하나를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1 제외하고 집합 만들면 원소 3개짜리 3 제외하고 5 제외하고 7 제외하고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제외해서 3, 5, 7 3 제외해서 1, 5, 7 5 제외해서 1, 3, 7 그다음 7 제외해서 1, 3, 5 이런 식으로 4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49번 풀어보세요. 49번. 추운 사람 없어요? 49번 빙고 맞았어. 일단 다른 친구들 다 풀 때까지 잠깐 안 푼 것들 쭉쭉 풀고 있어. 쉬는 시간 같이 드립니다. 49번
가은이 맞았고요. 민주 맞았고요. 하람이 맞았고요. 오케이, 시안이 맞았고. 자, 원소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여기에서 2개 뽑기잖아. 오케이? 3개 중에 2개 뽑기니까 식은 뭐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3 곱하기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건 뭐야? 1개 빠졌으니까 2 나누기 2개를 뽑으니까 2개를 1로 나열해. 그렇지.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유형 10번 할 차례죠. 서로 같은 집합 대표 문제 51번 볼게요. 51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B보다 크다. 자, A는 3x-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X는 4 이하의 자연수래요. X는 4 이하 자연수. 따라서 X자리에 4 이하의 자연수 1, 2, 3, 4를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은 3 빼기 2니까 1 2 대입하면 6 빼기 2니까 4 3 대입하면 7 4 대입하면 10 1, 4, 7, 1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겠고요. B는 1, 4, A 플러스 1, B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붙었었고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의 원소가 1, 4, 7, 10이면 B의 원소도 1, 4, 7, 1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A 플러스 1이 7 또는 10이 되면 되겠죠. A 플러스 1이 먼저 7 그 다음에 B가 10이면 A는 6 B가 10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죠. 부적합 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A 플러스 1이 10 B가 7 그 다음에 A는 9 B는 7이니까 이 조건 만족하게 되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A는 9 B는 7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B의 값은 2. 이렇게. 경우를 직접 나누어서 접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53번 풀어보세요. 53번 제 밑에 문제. 풀었어? 53번 빙고 맞았고요. 53번 민주 맞았고 가은이 맞았고 성민이 맞았고 같은 거니까 예를 들면 x 플러스 1이랑 이 둘 중에 하나 같아야 되겠지? 그 경우를 나눠서 하는 거야. x 플러스 1이 얘랑 같은 경우 해보고
안 되면 이제 x 플러스 1이 얘랑 같은 경우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해보는 게 포인트야. 경우를 나눠서. 이거 하는 거야? 53번. 잘못됐는데 풀이가 여기서 이쪽 2은 마이너스 x 이쪽이 2은 마이너스 2지. 그럼 x는 2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 지우고 x가 2면은 이제 자 x에다 2 대입해서 집합 a와 집합 b를 직접 구해보는 거예요. 같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원수 2개, 이거 원수 2개니까 얘랑 같거나 얘랑 얘가 같아야 되겠지. 얘랑 같은 경우부터 해보는 거야. 첫 번째 x 플러스 1과 2x-1이 서로 같을 때 그 같으려면 이제 x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직접 대입해서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를 구해보세요. 됐지? 답 나왔죠 바로? 오케이, 답이 나왔어요. 오케이, 이제 11번 유형 보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유형. 대표 문제 54번 같이 볼게요.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가 128이래요.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63. 이때 NA-NB의 값을 구하시오. 자, A의 부분집합 개수가 128이래. 그럼 128은 2의 몇 제곱? 7제곱? 2의 7제곱. 2의 7제곱이므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7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 63이래. 63은 64 빼기 1인데 64는 2의 6제곱 이거잖아. 그래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한 개를 뺀 나머지니까 B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64개 맞죠? 그러니까 NB는 6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NA-NB는 1이 되겠죠? 1. 답은 1이 되겠고요. 55번 풀어주세요. 55번. 맞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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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357이야. 2357 11 1은 안 들어가. 1은 소수가 아니야. 11 들어가야 돼. 11. 진 부분 집합이면은 자기 자신 하나를 빼야 돼.
네 소리야? 아니요. 내 소리 아니었어? 내 소리? 내 소리일 거야. 내 배에서 난 소리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자, 다음 유형 12번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 구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집합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원소가 3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8개가 나오겠죠. 2의 3제곱개 해서 맞죠? 이 중에서 자, 이를 원소로 갖는 A의 부분 집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접근 방법은 첫 번째, 집합 A에서 2를 원소로 갖는다 그랬고 있으니까 반드시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2를 제외해 줍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2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만으로 부분 집합을 구합니다. 그러면 공집합, 그 다음에 2를 하나 뽑아서 집합 만들고 4를 하나 뽑아서 집합 만들고 둘 다 뽑아서 집합을 만들면 되죠. 이렇게.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 두 번째 과정에서 만든 각각의 집합에 1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1 집어넣으니까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1 집어넣으면 1, 2가 되고요. 여기에 1 넣으면 1, 4가 되고요. 여기에 1 넣으면 1, 2, 4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 하나, 둘, 셋, 4개의 집합은 1을 모두 원소로 가지면서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죠. 이게 바로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구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두 번째,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A의 부분 집합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1 빼고 나머지로 부분 집합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A의 부분 집합이면서 이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분 집합을 직접 구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요. 부분 집합에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2에 3에서 특정 원소가 1개니까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A, 부분 집합 개수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특정 원소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4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 구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 1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4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지막 예로 여기다 보이니 집합 B가 있습니다. 1, 3, 5, 7, 9, 11 이렇게 집합 B가 있을 때 1은 원소로 갖고 포함이라고 쓸게요. 포함하고 3과 5는 원소로 갖지 않는 포함하지 않는 B의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정답은 1, 3, 5, 7, 9, 11에서 1은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지우고요. 3, 5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지웁니다. 그러면 나머지 원소가 7, 9, 11 3개니까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3제곱 해서 8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을 혹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접근 방법 되겠고요. 그래서 자, 대표 문제 58번 볼게요.
집합 A는 14의 양의 약수래요. 따라서 1, 2, 7, 1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이 집합에 대해서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X는 A와 같지 않대요. 요거인 집합 X 중에서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구하래. 2를 원소로 갖는. 구하래요. 그러면 먼저 자, 요 표현부터 볼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 X는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인데 A는 아니래. A랑 다르대. 이게 뭐라고 해요? A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와 같지 않은 거. 이게 A의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 따라서 자 2를 원소로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특정 원소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그러면 1, 2, 7, 14가 있으면 2를 제외. 그 다음에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특정 원소 2를 포함시키면 그게 바로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개수는 3개니까 2에 3제곱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2의 3제곱계에 뭐가 들어가냐? 자기 자신. A가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A의 진부분 집합 중에서 2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자기 자신 하나를 제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7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59번 풀어보세요. 59번. 59번. 오케이. 맞았어요. 맞았고요. 맞았죠. 오케이, 맞았고. 진짜 배고파? 나 배 너무 고픈데. 가볍게 뭐 시리얼이라도 좀 먹고 오는 게 좋겠다. 나한테 하는 말이야. S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죠? 부분집합 중에서 5, 7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5, 7을 지워버리고 그럼 몇 개 남아? 3개니까 2, 3제곱이 끝이지.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구하기. 특정 원소를 지운다. 나머지 원소를 부분집합을 구한다. 거기다가 특정 원소를 집어넣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다 맞았고요. 유형 13번 넘어갑니다. 2개 남았어요. 요거 2개 한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여기에서 홀수번만 쭉 여기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 한번 채점해 보도록 할게요. 유형 13번의 대표 62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A는 X바 X
다시 한번 씁시다. x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집합 b는 x바 x는 절대값이 4 미만인 정수. 이렇게. 그럼 일단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1이니까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과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다음 B는 절대값이 4 미만인 정수.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4인 정수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절대값이 4 미만이니까 여기에 해당. 따라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무리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이거를 구하래요. 얘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 x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b의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인데 b의 부분집합 중에서 a를 포함해야 돼요. A를 포함. 따라서 얘를 말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과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과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B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구하기 문제랑 동일한 문제. 단지 표현법을 이렇게 슉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차이점은.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이니까 마 3, 마 2, 마 1, 0, 1, 2, 3 중에서 마이너스 1과 3을 반드시 원소로 간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지우고 3을 지운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 남는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습니다. 따라서 2의 5제곱개 32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63번) 풀어주세요. 정리가 됐고 이해가 됐으면 63번 풀어주세요.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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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야. 요번에 몇 등급 나왔어? 이랬는데. 왜 이렇게 농락을했지? 어려가지고. 그래? 공수 봐. 수학상은 몇 번 반복했어? 두 번 반복하고 학교 수업 듣고 해서 가면서 봐. 홍덕구가 중간 때 개 쉽고 기말 때 어렵지? 중간 때는 거의 교과서 위주로 나왔는데 기말 때는 아니었지? 오케이. 가은이는 어떻게 나왔어? 진단 안 물어볼게. 등급이 안 변했어? 처음부터 묵직했잖아. 오케이, 다 맞았습니다. 답은 3번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특별한 조건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유형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66번. 집합 A는 뭐냐?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X는 3n 플러스 1이고요. 여기서 N은 0초가 6 이하인 정수라고 했으니까 0초가 6 이하인 정수 1부터 6까지의 정수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1 대입하면은 4, 2 대입하면 7, 3 대입하면 10, 4 대입하면은 13,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16, 6 대입하면 19까지 이렇게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고요. 다음 요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래.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간단히 얘기해서 소수가 한 개라도 한 개 이상 들어가는 부분 집합 구하라는 뜻입니다. 소수가 한 개 이상 들어가는 거니까 한 개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개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 그 한 개에서 2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7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13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냐? 얘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모든 부분 집합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뭐를? 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집합을. 소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 말이 조금 거시기한데요.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소수 안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라고 할게요. 소수 안 들어가는. 말을 고급지게 하면은 좀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소수가 안 들어가는 부분 집합을 빼버리는 거예요. 제외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겠어요? 소수 안 들어가는 거 다 빼버렸으니까 소수가 들어가는 게 남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모든 부분 집합에서 얘가 아닌 것을 제외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편리하다. 따라서 모든 부분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소가 6개니까 2의 6제곱개 해서 소수가 안 들어가는 부분 집합을 빼는 겁니다. 소수 안 들어가는 거니까 소수를 지워버려. 여기 들어가는 소수 7, 13, 19 지워버리면은 나머지가 4, 10, 16 3개죠. 3개니까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3제곱개 이렇게. 답은 64 빼기 8이니까 56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67번 풀어주세요. 67번. 시연아? 다 왔어. 67번. 맞았어. 여기 이제 홀수번 쭉 가주세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홀수번. 맞았습니다. 홀수번. 다시 해볼까? 67번. 67번 맞았습니다. 여기 홀수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A 또는 C를 원소로 갖는 거래. 그 전체에서 A, C가 아예 안 들어간 걸 빼버리는 겁니다. 전체에서. 모든 부분 집합이면은 원소가 1, 2, 3, 4, 5, 6이잖아.
모든 부분집합은 2의 6제곱기. 2의 6제곱. 거기에서 빼는 거 아니야. 지수를 빼는 게 아니야. no. 즉, 그러면은 저기에서 AC를 빼버려. AC 빼버리면 몇 개 남았어? 응. 아니죠. 자, 먼저 요거 부분집합 중에서 A 또는 C를 원소로 갖는 거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체 모든 부분집합에서 AC 안 들어가는 걸 빼버리는 거야. 전체 부분집합 개수니까 거기에서 빼기 AC가 안 들어가는 거. AC 안 들어가는 거. AC를 빼버려. 그럼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으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얘 4제곱기. 그게 답이 돼. 야, 뺄셈은 틀리면 어떻게 막. 오케이. 다음 이제 거기 홀수번 쭉 풀어주세요. 홀수번. 맞았어요. 홀수번 쭉 풀어주세요.